제이에게 첫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너를 보내고 제이, 잘 들어갔는가? 오늘 저녁에는 아무래도 술이 필요할 것 같다더니 혹시 아직도 혼자서 한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게. 내일 또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 오늘 힘들게 나를 만나러 왔을 텐데 듣고 싶어 했던 조언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 이렇게 자네 학창시절에 오래된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했지? 황금 같은 대학 생활을 다 바쳐 들어간 회사가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선배 B는 그 회사가 마냥 좋고 이게 꿈인가 싶어 꼭 한 번씩 책상을 쓰다듬고 퇴근해서 동료들의 야유를 일제히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리로 갈 걸 그랬다고 말이야. 결의에 찬 자네의 마지막 질문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 선생님, 남들이 뭐라든 지금이라도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게 맞겠죠? 너무 늦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자네는 이 질문을 하며 간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 그것은 내게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해달라는 간청의 눈빛이었어. 나는 느꼈어. 내가 이미 여러 차례 인생의 진로를 바꿔왔으니까 누구보다도 흔쾌하게 격려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자네의 표정.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한 지도교수니까 이 불안한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눈빛을. 그럼에도 나는 잘해보라는 그 흔한 덕담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고 자네를 보냈어. 그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려. 어쩌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도 몰라. 내가 왜 흔쾌하게 자네 등을 두드려주지 못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이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자네 마음속에 자리를 넓혔느냐 하는 점이야. 첫 직장에서 한창 적응해야 할 시기에 말이지. 그래서 꿈을 말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 그 꿈이라는 놈이 실은 치열한 생활을 방해하는 회방꾼은 아닌지, 고단한 자네의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핑계는 아닌지. 자네는 왜 떠나고 싶은 걸까? 스스로를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봐. 업무가 많아서 피곤한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가? 주어진 과업을 해내기에 능력이 부족한가? 직장 분위기나 시스템이 불합리한가? 동료나 상사 중에 몇 명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진상인가? 고용이 불안정해서인가? 아니면 급여나 복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인가?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 자네는 진정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회사를 떠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고 싶은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꿈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비겁해. 자네를 믿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비겁해. 반성하게. 꿈이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야. 아,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일단 자네를 회사에 붙잡아 두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야. 들어갔으면 무조건 1년은 버텨라. 뭐 이런 충고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봐, 나는 사장님 편이 아니라 자네 편이라고. 나는 다만 자네가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뿐이야. 왜 회사를 떠나고 싶은지, 꿈처럼 아름답지만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차갑고 분명한 단어로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본 후 결단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회사를 떠난 후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자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잔인하지만 이 말부터 먼저 해둬야겠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지만 조직이란 본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는 아니야. 본질적으로 개인과 조직은 충돌하게 되어 있지. 자네의 고민은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거야. 자네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지. 취업준비생들의 로망처럼 출근이 그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야. 학교와 직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거든. 하나는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고 하나는 돈을 받으며 다니는 곳이야.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던 친구들은 회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하기 일쑤야. 인간관계도 학교처럼 대등하지 않아. 업무를 중심으로 상하로 타이트하게 전개되지. 신입사원은 당연히 그 인간관계의 먹이사슬에서 제일 밑바닥에 놓인다고. 사회 용어를 쓰자면 당분간은 꼼짝없이 아니 병이고 정이야. 기억이 나네. 자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지. 다들 그리고 누구보다 자네 스스로가 기대가 컸겠지. 그래서 제이씨 입사 성적이 좋아서 기대가 컸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이 그렇게도 모욕적이었을지 몰라. 학교에선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지. 어쩌면 자네 정도 스펙이면 헤드헌팅 회사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공부머리하고 일머리는 조금 다르다네. 학교는 지식이 필요한 곳이지만 사회는 실행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야. 자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종이 속에 갇힌 활자들이었지만 자네가 사회에서 실행해야 하는 업무란 살을 내고 마음을 후벼 파는 현실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자네가 회사에서 처음 느끼는 좌절은 어쩌면 당연한 거야.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지금부터 또 배우고 커나가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배우고 커나간다는 것. 일을 좀 더 잘하게 되어 회사에서 더 빨리 인정받는 인재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니야. 말했잖아. 나는 사장님 편이 아니라 자네 편이라고. 여기서 열쇠 말은 자네가 성장한다는 것이야. 인생이 펼쳐지는 터전의 절반인 직장에서 자네가 차츰 역량 있고 성숙한 존재로 자라난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야. 진실로 자네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승진, 인정이 아니라 자네의 성장이란 말이야. 성장은 중요한 단어야. 존재와 동의어일 만큼. 그러니까 이직을 결심할 때는 회사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로 자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회사는 견디기 힘들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비전이 사라질 때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나 인간관계나 보수가 문제라면 조금 더 견뎌봐. 지금 그 자리에서 배울 것이 남아있는 한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어서 조금씩 더 가치 있는 자신을 만들어봐. 하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진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리 대우 좋고 정들고 여유 있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게. 조직이란 구성원의 헌신을 극대치로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지만
그렇다고 직원들 등골까지 착취해서 빨아먹는 외눈박이 괴물도 아니야.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의 실적이 좋다는 경영 이론 때문인지는 몰라도 회사도 기본적으로 자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물론 그것이 직원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말이야. 더구나 직장은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영역이야.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실은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그러니까 자네 인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란 말이야. 부디 현명하게 행동해. 회사를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이용해. 자네가 합격 통지를 받고 신입사원 연수를 떠날 때 가졌던 꿈을 생각해. 이곳에서 자네가 이루고자 했던 최고의 모습을 떠올려봐. 그 초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도 참아내고 그 초심을 지켜줄 수 없는 곳이라는 판단이 들면 쿨하게 사표를 던져.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어릴 적부터 품어온 자네의 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진정으로 자네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 찾아오게. 그날은 꼭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격려를 해줄게. 왜냐면 난 잘 알고 있거든. 자네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자네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잘 자. 오늘 과음했더라도 내일 아침 출근길만큼은 명징하길 바라. 마음도 꿈도. 란도쌤. 추신. B가 유학 간다고 추천서 받으러 다음 주에 나를 찾아오겠대.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비밀로 해줘.